석블랙의 주짓수업 TV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유러피언에서 이제 블랙벨트 어덜트 패더급에서 입상한 조준용 선수를 모셨거든요. 그래서 조준용 선수에 대한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조준용 선수 소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어 주짓수 조준용입니다. 우선은 조준용 선수를 이제 주짓수 우리나라에서 시합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오래되신 분도 아실 거고 원래 예전부터 블루벨트 때부터 워낙 시합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줬던 선수여서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짓수 시작하시는 분들도 막 주짓수 시합 하이라이트에서 항상 나오시던 분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냥 와이어 주짓수 말고 또 자기 타이틀이 있지 않나요? 뭐 국가대표라던가 뭐 이렇게 좀 있지 않나요? 이번에도 근데 상비군이어가지고 아. 국가대표이어가지고 이제 자꾸 거기서는 좀 져가지고 뭐 그렇게 그러면은 타이틀을 유러피언 그렇죠. 패더급 3등으로 하겠습니다. 이 유러피언 패더급 3등이 내가 봤을 땐 최초에 뭐냐면 블랙벨트인데 어덜트의 유러피언. 네, 맞습니다. 이거는 최초일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어덜트에서 입상한 게 그나마 IBF에서 제일 큰 거 입상한 거 영승이가 아시안컵.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시안컵이고 유럽에 있는 유러피언의 시합은 뭐 브라질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다 나오는데 거기서 우승한 거거든요. 3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질문은 얼마 전에 네. 토모유키 선수랑 시합을 했잖아요. 네. 근데 토모유키 선수가 제가 토모유키 선수가 한국 시합하기 3일 전에 만났어요. 일본에서 제가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주짓수 관계자들부터 해서 뭐 미디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토모유키는 일본에서 비빌 사람이 없다.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토모유키를 비빌 사람이 없다. 그래서 토모유키는 월드다. 월드급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시합을 하러 온 거죠. 근데 하루 안 돼 웬걸 주영 선수가 잡은 거야. 토모유키를. 저도 그때 깜짝 엄청 놀라고 일본에 있다가 뭐야 이거. 일본에 있는 그때 관계자도 다 놀라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토모유키전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까 그 저 같은 반응이죠. 일본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이고 토모유키가 탑독, 조준용이 언더독. 네,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시합을 하게 됐는데 네. 언더독이라는 불안감이랑 또는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극복을 하고 시합을 했을 때 시합 시간이 10분이 아니라 6분이었잖아요. 블랙벨트 어덜트 원래 10분인데 6분이었는데 거의 5분 넘어서 바로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받고 거기서 이겼는데 뭐 그것도 전략을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시합이 흘러가도록 계획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일단은 토모유키라는 이제 선수가 막 기술이 엄청 뛰어나고 그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막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금 패더급 시합 보면 엄청 빠르고 강하게 시합 자체가 진행이 되는데 토모유키가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덜 해가지고 또 얼마 전에 그 작년에 월드를 갔다 왔을 때 다른 선수들을 보니까 다 사람이더라고요. 뭐 우와 얘네들은 괴물이다 막 절대 난 저기까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할만 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 와중에도 괴물은 이제 카이난, 타이난, 메레갈리 뭐 어쨌든 큰 사람이네. 네, 막 이런 애들은 근데 걔는 시합을 정말 압도적으로 해버리고 근데 실제 선수들을 현장에서 보면은 잘하고 막 디테일들이 다르구나 하는데 또 보면은 그냥 사람이에요. 막 영상처럼 영상의 하이라이트처럼 막 빠르고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현장에서 보는 것들은 그거는 막 영상으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잘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토모유키도 똑같이 뭐 사람이잖아요. 뭐 근육이 이렇게 막 더 큰 것도 아니고 막 관절이 하나 더 많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부담감이 없었어요. 부담감이 없었어요. 네. 와, 이거 대단한데 이 부담감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 부담감을 그 사람들이 이거 그냥 인터뷰 봤을 때 부담감 없다고 그러면 저 말도 안 돼 어떻게 부담감이 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정말 준영 씨는 부담감이 없었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뭐 내가 그냥 궁금한 건데 혹시 훈련하는 훈련량이 엄청 많아서 그 훈련량이 부담감을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내 뭐 개인적인 그냥
질문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음. 뭐 와이어 선수부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제 운동을 좀 빡세게 해서 뭐 그것 때문에도 이제 항상 좀 체력이나 뭐 그런 거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도 별로 안 지치네라고 생각 드니까 뭐 그런 게 평소에 자신감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주짓수 할 때 그래도 나는 체력이 최고야 내 힘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뭐 그거 말고 이제 아무래도 좀 홈그라운드니까 조금 부담감이 덜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토모유키 선수랑 다시 해도 부담감 없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재밌게 할 수 와.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다. 100% 이기겠다 이건 아니어도 음. 그냥 그래 재밌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사람들이 누군가와 대결을 할 때 그 사람의 네임밸류랑 네. 그 이름에 대한 압박감이랑 또는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하면 자기가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막 긴장을 오히려 더해서 시합을 못하고 하는데 조준용 선수는 그게 없네. 엄청 쿨하네 진짜. 진짜 엄청 쿨하네. 그게 없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네. 어쨌든 그 시합 때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5분 좀 넘기고 마지막 스윕을 한번 했잖아요. 네. 맞나요? 5분 네, 넘겼나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계획을 한 건 아니었어요? 네, 원래 막 들어가기 전부터 이때 수입을 해야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 당연히 이제 시합 들어가기 전에 뭐 수입도 하면 좋고 패스도 하면 좋고 서브미션으로 끝낼 수 있으면 더 좋고 네, 항상 이런 생각인데 시합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입을 그 전에 당했어요. 제가 토모유키한테 당했는데 이게 확실히 뭐 잡히니까 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생각은 당연히 이제 이 선수가 너무 막 기술이 많다 보니까 뭐 이것만 준비하면 돼가 아니라 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할 바에 그럴 바에 처음부터 안 걸리는 게 제일 낫다 생각해가지고 조금 거리 두고 그립 안 주는 싸움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나도 패스를 해야 되니까 한번 쓱 들어가 보니까 빨려 들어가면서 수입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수입을 했는데 가볍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한 체급 위고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체급이 어떻게 했었죠? 그때 다 같이 마이너스 70이었는데 노기 때문에 다 같이 마이너스 67인가 8로 그때 맞췄었어요. 다 같이 거의 모든 패더급 선수들이. 그러면 체급은 어쨌든 차이는 크긴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래도 한 뭐 4kg 정도, 3, 4kg 딱 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수입을 그렇게 했는데 할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그때가 한 1분 30초 남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수입을 방어를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수입을 방어하면서 힘겹게 몇 초 안 남기고 수입을 당하는 것보단 빨리 수입을 당하고 다시 수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그때 생각이 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한 거구나. 네. 그래서 그래 빨리 수입을 당하자 해서 빨리 수입 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수입하는 시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잡고 해보자 했는데 그렇게 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대단한 게 그 파이터 IQ라 그러잖아요. 파이터 IQ라 그래서 이 우리가 그냥 공부 잘하는 IQ가 있고 그 상황 뭐 예를 들어 우리는 격투기 선수이고 주짓수 하는 선수니까 그 시합에 하는 IQ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 공부 잘하는 거랑 다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1분 남은 상황에서 그걸 판단하고 했다는 게 대단하고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어쨌든 시합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그 시합을 많이 나가서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해보고 싶었으니까. 토모유키랑. 네, 어디 막 가려면은 그치. 외국에 막 비행기 값도 내야 그치, 숙박비 뭐 이런 거 다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온다니까 또 좋잖아요. OPM 대장님이 잘 또 이렇게 해줘가지고 해주셔서. 토모유키 그 시합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때도 일본에 있었어요. 네. 조준용 선수가 그리고 나서 엄청 올라왔어요, 일본에서. 진짜 엄청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그 일본 주짓수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알 거예요. 키냐상이라고 네, 맞아요. 아시죠? 네. 키냐상가 있었는데 다들 이제 깜짝 놀라고 이제 조준용 그러니까 키냐상은 조준용 선수를 알고는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이겨버리고 나니까 진짜 그때 난리 났었어요. 일본에서. 저는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 뭐 검은띠부터 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난리가 나고 준현 선수를 엄청 주목하고 있었죠.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로피언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소드레도 이긴 건데 그래도 아깝게 뭐 이렇게 심판의 그게 있었죠. 그래서 얘기가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서 유로피언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요번에 유로피언에 대해 3위를 했는데 우선 그 유로피언 시합의 전체적인 한번 소감을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뭐 1회전에 원래는 사르지오 선수랑 하기로 했었고 2회전에 케이토,
그리고 케이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3회전이 소드레. 그리고 그게 원래 이긴 건데 그렇게 됐으면 이제 결승까지 네. 파브리쇼 안드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감 한번 쭉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게 검은 띠는 이틀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이게 메이저 대회에서는. 그 8강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한번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첫날 이제 16강이었어가지고 첫날에 원래 사지오로랑 했어야 됐는데 사지오로가 안 왔어요. 인스타 보니까 미국에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세미나 하는 거 같네. 돈 맛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아메리칸 머니를. 야. 그래가지고 안 왔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유는 잘 모르는. 그치, 인스타에 이제 다른 사람 거 막 태그해서 보면 사지오로가 자기 거 가져와가지고 막 미국 그 브라질 탑팀인가? 근데 거기에서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형들이 보여줘가지고 야 사지오로 안 온대. 저는 늦는 줄 알았거든요. 여유 부리면서 늦게 등장하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형들이 야 얘 지금 미국에 있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빨리 넘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그날 8강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원래. 4강부터 그 다음 날에 하는 줄 알아서 다음 시합에 케이토랑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안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끝나서 대진표를 보니까 다음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다음 날로 일단은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끝나서 첫날은 정말 도복만 입고 몸 실컷 풀고 몸 풀 때도 지하에 몸 풀기 매트가 또 따로 있잖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얘네가. 근데 갑자기 어떤 갈띠 선수가 저를 보더니 롤링을 하재요. 롤링을 한 20분에 했어요. 땀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사지오로랑 이제 시합할 준비가 다 됐는데 몸이 다 풀렸는데 네, 안 온대요. 이거 어제 브라질 사람들이 내 유튜브 안 보니까 브라질 사람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뭐 브라질어 조금 하지만 브라질 선수들이 좀 그래요. 이게 브라질리안 타임이라 그래서 자 12시에 만납시다. 네. 그러면 우리는 12시에 가 있잖아. 네. 그냥 12시에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12시에 준비를 해서 뭐 3, 4시에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우리는 내가 12시에 도착을 했고 누가 3, 4시에 왔어. 네. 그러면 3, 4시에 온 사람들 너 왜 늦었어? 너 잘못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을 보통. 네. 근데 반대예요. 너가 왜 일찍 와서 나를 부담감을 느끼게 해.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완전 뒤바뀐 거야. 약간 그런 마인드거든. 그래서 충분히 안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프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뭐 그럴 쪽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로저가 하프 대 하프였는데 네. 하프가 대 하프가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K2 경기 한번 다음날 리뷰해 이제 주세요. 그렇게 해서 K2를 이겨야지 이제 입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한 판에 다 쏟아붓자 생각하고 막 이제 전날에 원래 사지오로 경기보다 더 긴장을 많이 했어요. 입상을 해야 되니까 이 K2 선수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입상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절실한. 네, 그 생각에 좀 막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자기 전에도 막 영상 많이 찾아보고 하니까 되게 희한하고 길고 유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결국에는 뭐 또 그 생각이었죠. 그래 처음에 막 이 사람을 어떻게 이겨야지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뭐 사람이 완전하게 이상한 동작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하자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생각한 대로는 일단은 상대가 뭐 가드 가고 뭐 어드 받고 해서 상대가 결국은 또 먼저 그걸 하더라고요. 앵클락 시도를 했는데 앵클락을 안 걸렸는데 뭔가 토홀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토홀드를 딱 걸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미 상대한테 두두둑 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두두둑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사람마다 두두둑 소리가 나도 안 아픈 사람이 있고 그렇죠. 발이 이렇게 돌아가도 탭 안 치는 사람이 네,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시합에서 상대가 돌렸으면 이기겠다. 상대는 아프니까 제대로 못 할 거야 라는 기분이 좀 나쁜가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시합인데 그래도 모르겠어. 나는 네. 나도 토르드 시합 때 한 적이 있었는데 브라질에서 했는데 상대가 탭을 안 치더라고. 네.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게 되더라고. 이거 안 걸리는구나. 포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다른 거잖아. 나랑 완전히 달라. MBTI가 나랑 완전 다른 것 같아. 사람은.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기겠다. 상대는 이기겠다. 가드를 똑바로 못 할 거야 그렇지. 라는 다리에 생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 그거 했는데 또 그래서 결국에 제가 탑에서 뭐 이차 저차 움직이는데 너무 앵클락 잡기 좋은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상대가 스윕하려고 하는데 그 각도가 너무 좋게 나와서 빡 잡았어요. 근데 상대가 너무 긴 거예요. 생각보다 다리가 너무 길어서 제가 잡았는데도 내가 일어나 버리니까 놓칠 것 그렇죠. 같았어요. 길이가 안 맞죠, 그럼. 네, 그래서 막 꺾으려고 했는데
안 꺾일 것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 안 꺾일 것 같아, 안 꺾일 것 같은데 밖에서 막 사람들이 꺾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온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안 꺾일 것 같은데 왜 자꾸 꺾으라고 하지? 그래 일단 꺾어보자 해서 꺾었어요. 있으니까 꺾었더니 상대가 막 뭐 2차 주차 방어하다 갑자기 벨리 다운 가주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그치, 그래서 그치. 꺾어가지고 그래서 이긴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긴장해가지고 진짜 원래 10분 풀 스파링을 몇 판을 해도 안 힘들거든요. 근데 시합이니까 이게 5분만 지나도 너무 힘든 거예요. 가스가 떨어지. 그래서 아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만약에 시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아씨 못하겠는데 생각하면서 네, 시간이 다행히 좀 길게 있어서 다음 판까지 했었어요. 다행이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 경기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막 둘이 포인트도 막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네, 되게 맞아요. 재밌게 보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소드레 선수까지 연결이 되는데 네. 그때 케이토도 준용 씨가 앵클락 걸었을 때 어쨌든 내가 왼쪽 발에 앵클락이 걸리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벨리 다운 당하니까 다들 네.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 네. 근데 케이토도 몇 번 그 동작이 나왔는데 네. 그때는 케이토가 자기가 먼저 가는 거니까 심판이 계속 진행을 했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소드레랑 할 때 소드레 경기 한번 리뷰를 해주세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드레랑 경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막 서로 일단은 막 길 안 잡히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기싸움 하다가 제가 먼저 잡고서 가드를 갔는데 뻔하게 제가 얘가 늦게 갔어요 가드를. 그다음 그래서 뭐야 얘가 뭐 이게 뭔 공짜 2점이야 해서 그래서 일어났죠. 빨리 일어났죠. 그랬더니 막 제가 2점을 받더니 막 걔는 거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2점을 받냐? 그래서 얘는 그치. 바본가 싶더라고요. 아니 누가 봐도 이렇게 그치, 따닥인데 그치. 맞아, 이렇게 맞아. 해서 뭐 그래 뭐 지금 땡큐 따닥은 이제 더블 가드 앉았다가 이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기겠네 무난하게 이기겠다 이 점을 좀 지키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전판에 근데 보니까 되게 라스에서 뭐가 날카롭게 계속 오므플라타하고 트라이앵글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있고 딴 것도 있겠지 했는데 그래서 패스 시도를 막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소드레가. 그래서 얘 정말 왜 얘가 이렇게 페남 챔피언까지 그치. 하면서 어떻게 네, 끝까지 네. 올라왔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기겠는데 너무 막 힘도 약하고 체력 이게 제가 컨디션이 올라와서일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기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제가 스윕을 한번 당했을 거예요. 스윕을 뭐 하다가 제가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가드를 하려고 했는데 스윕이 아니네. 막 둘 다 결국에 일어나가지고 걔가 이제 시간이 쫓기잖아요. 계속. 그래서 2점을 뺏긴 상황인데 제가 먼저 가드를 갔어요. 그래서 상대가 이제 빨리 패스하려고 하다가 후다닥 했는데 제가 그립을 잡고 있었는데 상대가 돌면서 거의 패스 상황까지 와서 제가 터트려서 한번 뒤집었어요. 더, 사지오로처럼. 근데 이게 쌀을 줬어요. 원래는 제가 가드에서 그립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뒤집으면은 2점이 인정이 되는데 안 됐죠. 처음에는 2점이 인정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2점이 빠지는 걸 봤어요. 근데 2점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처음에 딱 수입했을 때 이거 얘네들 애매하다. 네, 애매하니까 애초에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2대 0이겠구나 얘한테 어드가 들어갔겠구나 했는데 그거 끝나고 보니까 그거 맞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걔한테 거의 케이토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수입을 당할 뻔할 때 얘한테 제가 앵클락 너무 좋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앵클락을 똑같이 잡았어요. 그래서 꺾으려고 했는데 조금 더 잘 버티긴 했어요. 소드레가 훨씬 이제 케이토보다 당연히 이제 그런 경력이 움직임 같은 게 있으니까 잘 안 꺾이기도 하고 계속 움직여서 걔가 계속 안쪽에서 버티더라고요. 안 돌고. 그래서 저는 계속 바깥쪽으로 밀라고 손도 맞아요. 막 이렇게 밀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실격 당한 순간은 제가 꺾지도 않아 힘도 안 주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반대쪽 다리를 제가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이게 제가 이 다리를 일부러 빼놨거든요. 그럼 꺾질 않고 이 다리를 잡으면 상대가 도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바로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케이토랑 다른 상황이 제가 오른다리는 케이토랑 있을 때 계속 제가 무릎 허벅지 안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었는데 발을? 네, 제가 바깥쪽 다리가 상대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훅 걸어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실격이 나오면 더 이상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소드레랑 할 때는 이제 다리 제가 이거를 하면은 무너지는 상황에서 안 넣고 그냥 바깥쪽에 오른다리 냅두고만 있었어요. 골반 짚었다 냅뒀다 골반 짚었다 냅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실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소드레가 결국에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움직임 했을 때도 골반에 발이 있었나요?
네, 마지막에 이게 이걸 잡아야 되니까 이걸 잡을 때는 제가 꺾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짚고서 잡았는데 그때 실격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실격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때도 그래서 지금 뭐 그때 그거를 막 이제 생중계 약간 생중계 비슷하게 인스타로 라이브 해줬던 애가 이제 곰풀 동화가 막 그때 엄청 흥분하고 꺼버렸거든 방송을. 그리고 원래 동화가 시합마다 어떤 시합이 있으면 결과를 맨날 이렇게 포스팅을 해주는데 네. 준용 씨 경기 이후는 이제 화가 나서 자기는 브라질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꺼버리고 저도 그거 보고 있었어요 곰풀 거에서. 이거는 왜 저렇게 되지? 보니까 소드레가 엄청 어필을 하더라고 심판한테 계속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심판이 그걸 보고 있다가 바로 준 게 아니라 소드레를 보다가 약간 이렇게 해서 주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심판의 판정도 어쨌든 경기 결과의 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예. 준용 씨가 이긴 경기가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제 생각하고 지인들 생각으로는 이 심판이 초짜 같다. 좀 젊은 애더라고요, 심판이. 그래서 계속 그 소드레가 챔피언이잖아요. 다른 데서 막 페남 챔피언도 하고 노기도 이번에 막 우승하고 그러니까 얘 소드레 이제 챔피언이 이렇게 해서 자기 눈앞에서 어필하니까 뭐야 내가 잘못하고 있나? 계속 어필하니까 아 그래 이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빠로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부심이 원래는 막 IBJ 시합 보면은 이렇게 2명 더 대각선에 있잖아요. 그렇죠. 코너에 있죠. 네, 근데 이게 8강인데 이렇게 영상에는 없었어요. 근데 부심이 거기 메인 매트여서 이번에 영상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둘이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다 귀에 뭘 꽂고 있어요, 마이크처럼. 근데 이제 나가면서 계속 제가 항의를 했죠. 왜 실격이냐 했더니 한 명은 그냥 나몰라라 이렇게 앉아 있고 할 말이 없는 거지 네, 자기도. 한 명은 자기 너가 안쪽으로 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다른 분 거기에 프랑스에 거주하시는 분 같아요. 한국 분이 또 계속 걔한테 설명을 해줘도 얘네가 후딱 그걸 하잖아요. 끝나자마자 막 이제 잠깐 이제 그 UA 같은 경우는 앉아 있어 VAR 확인할게 이런 식으로 하고서 막 비디오 메인 판독. 매트면 막 큰 화면으로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비디오 판독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거 하기도 전에 빨리 순자선언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한테 보여주면은 이미 이거 했어 번복 안 돼. 네, 번복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인종차별 막 그런 게 아니라 케네디도 사실 실격이 됐는데 그 시합에? 아니 예전에 그때 문디알 때 아예 문디알 기억나요. 그거는. 근데 뭐 걔도 실격됐는데 뭐 나라고 안 되겠어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막 승질 나가지고 걔네 세컨하고도 막 싸우고 했거든요. 걔네 세컨이 나오니까 너가 안으로 들어왔어 안 돌았어 하는데 뭐 걔네들 막 욕하면서 하고 그래서 저도 화나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근데 뭐 끝나고 생각하면 그래 뭐 입상했으니까 하다가 아니야 이길 수 있었는데 막 또 화나다가 아니야 그래도 입상했어 계속 그렇게 좌충돌 내면서 그래서 파브리시오랑 했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그래서 결승전은 이제 얘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이제 그 월드급 중에서 당연히 제가 져서 저보다는 잘했겠지만 더 좋은 성적이 있지만 그래도 그 월드급 선수들 중에서 너무 못하는 선수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파브리시오가 100%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기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얘기가 또 다시 소드레로 가는데 이게 너무 아쉬워서 나는 내 입장에서 너무 아쉬워서 만약에 아니라 원래 그 준용 씨가 이긴 게 맞고 이게 이겼으면은 파브리시오 안드레랑 했어도 파브리시오 안드레도 물론 되게 강력한 게 있는데 준용 씨도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붙었으면 또 긴장도 안 하는 타입이어서 재밌는 경기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진짜 이게 너무 쿨레가 진동을 하는 게 너무 쿨해. 하나도 긴장을 안 하고 안 무서워하고 진짜 이런 거는 배울 게 되게 많은 거. 나 같은 사람은 긴장을 엄청 하거든요. 저는 시합 때도 긴장 엄청 하고 막 예민하고 막 그 시합 끝나고 나 뒤에 내 모습도 생각하고 막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MBTI가. 막 되게 긴장을 하는데 준용 씨는 너무 쿨한 거 보니까 내가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배울 것 같고 멋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시합 나가기 전에 근데 엄청 예민하고 네. 긴장하는데 매트에 들어가면 또 괜찮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어쨌든 준용 씨도 매번 뭐 옛날부터 잘했지만 옛날부터 블루벨트부터 제가 되게 잘했던 걸 항상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1위를 계속하지 않았잖아. 네. 아까 뭐 국가대표 상비군도 되고 네. 뭐 결승에서 지기도 하고 계속 이게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다운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시합에서 좀 원하는 성적이 못 나올 때는 그거를 다음 시합을 위해서 어떻게 마인드셋을 하고 극복을 하는지 뭐 그것도 이제 좀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시합을 매번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매번 이기다가 지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가장 그래도 시합을 최근에 하고 잘하는 준용 선수가 알려주면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이게 시합에서 지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대가 정말 잘해서 내가 지는, 나보다 정말 잘해서 지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나의 실수로 인해 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수라기보다 자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졌을 때는 뭐 제가 이걸 할 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막 이제 아쉽지가 않아. 그냥 아쉽지만 물론 상대가 결국은 잘했으니까 상대가 처음엔 두 개는 상대가 잘한 거잖아요. 결국에 나를 이긴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자만했을 때 나는 운동을 이 사람보다 열심히 했어. 코로나 때 그게 좀 심했거든요. 코로나 때 저는 계속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 거 보면은 막 놀러 다녀. 그래서 나는 운동했으니까 내가 무조건 이길 거야. 너가 놀 때 나는 운동을 했어.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다 운동할 거 하고 인스타 할 거 보여지는 거만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좀 자만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졌을 때는. 그리고 이제 항상 이겼던 그런 내가 스파링 했을 때 이겼으니까 시합 때도 당연히 이기겠지. 이길 거야 하면서 막 시합 때 또 다시 생각해보면 좀 더 열심히 싸웠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싸우고 좀 막 거기서 여유 부리고 그랬던 것들 때문에 진 거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 스스로. 근데 뭐 결국에는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자기 탓이어서 그렇게 해서 뭐 주짓수 그만둘 거 아니면은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이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멘트가 너무 좋아요. 주짓수 그만둘 거 아니니까 계속해서 이기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런 마인드가 결국 진짜 쿨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아. 멋있어요. 멋있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준용 씨가 어쨌든 훈련량이 많은 것 같아. 훈련량이 많아서 이 정도 마인드셋이 되는 것 같아. 훈련량이 없으면 그 정도 마인드셋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훈련량은 어떻게 돼요? 근데 또 훈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한번 할 때 조금 빡세게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월수금 와이어 선수부가 있었는데 뭐 2차 저차 해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화목의 선수부를 해요. 화목에 일단은 선수부하고 또 화목 저녁에 또 개인적으로 이제 제 일하는 백스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백종근 관장님이 또 서킷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할 때마다 하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주짓수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준용 씨 혼자예요? 네, 혼자예요. 원래는 이제 군대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둘이서 하다가 이제 지금은 걔가 군대 가서 저 혼자 하고 있어가지고 외로운 싸움을 하구나. 네. 근데 혼자 하든 둘이 하든 똑같이 힘든 건 똑같아서 그렇게 해서 화목에 하고 월수금은 뭐 수요일은 보통 대부분 쉬어요. 화요일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치. 응. 그다음에 월요일 날은 보통 뭐 이제 웨이트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도 웨이트 하고 토요일 날은 뭐 스파이더 가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하고 일요일 날은 가끔 스케줄 있으면 운동하고 아니면 대부분 쉬거나 놀거나 해요. 몸이 그러면 그 정도 이렇게 어쨌든 훈련하면 부상은 없어요? 부상이 막 엄청 크게 막 이건 운동을 쉬어야 돼라는 부상은 없고 그냥 뭐 잔부상. 짜잘짜잘하게 뭐 손 아프고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프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플 때도 운동을 안 쉬고 계속해요? 이게 이제 다른 스파링은 다 하는데 이거 웨이트 할 때 그런 거 할 때 관절에 좀 부담될까 봐 그럴 때 쉬는 거 말고는 쉬는 거 같아요. 주짓수는 계속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주짓수는 자기가 이게 정할 수가 있잖아요. 나도 천천히 상대한테 좀 부탁해서 라이트하게 할 수 있고. 네, 뭐 봉한테 오늘은 좀 가볍게 있어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벼운 무게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쉬니까 애매하게 쉬는 이는 확실하게 쉬어서 다음 애매하게 주에 할 바에는 쉬는 게 낫다. 네. 좋아요. 오늘 조준용 선수랑 인터뷰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어요. 또 제가 많이 배웠고.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29 됐습니다. 와, 아직까지 더 할 수 있네요. 어덜트에서 진짜 입사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조준용 선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제가 항상 어디 가도 말하는데 다들 부상 없이 오래오래 주짓수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